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애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햇살을 받아내는 나뭇잎, 바람과 하늘, 가을의 풍경. 하지만 우리는 2022년 가을을 추억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을밤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외국 유학생들도 오고 퇴근한 직장인들도 왔습니다. 코로나로 2년을 갑갑했었다는 이유가 아니어도 그렇게 놀러를 가서 즐겁게 놀고 오는 곳이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태원은 모두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이들을 잃었습니다. 영혼이라도 팔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청춘이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자랑을 하면 다시 돌려보내줄까. 너무 예쁘거든요. 내 보물이거든요. 신뢰받은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그냥. 슬픔을 말에 담을 수 없어 글로 써서 전합니다. 바닥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흘러서 구릅니다. 당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 빨리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잇따랐던 사실이 인력 보강을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밤 이태원에는 국가가 있지 않았다는 것, 주최 측이 없어서라는, 그렇게 자백하는 그날 국가의 부재가 쓰리게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팝니다. 사과를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사과는 살아있는 자들을 상대로 할 뿐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오지 못합니다. 고통은 사과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슬픔을 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슬픔과 싸우는 힘이 생기고 겨우 숨이라도 쉬면서 살아나가게 합니다. 이런 비극이 왜 발생했는지, 그날 또 우리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고 드러내서 샅샅이 찾아지면 돌덩이가 된 마음에 커다란 탄식이라도 한번 하게 해준다면 감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위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분노와 우울과 불안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데 놀러 갔고 그 친구들은 이태원에 놀러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이후로 잠을 잘 때마다 지난 일이 계속 떠오르고. 대한민국 도처에 밀집된 이태원에서 내일도 내가 살아있는 게 행운이 아니어야 합니다. 애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12구 참사의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하지만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왔나 봤더니 참사 20분 전에 현장 600m 앞에 도착해놓고 도로가 막히자 무려 1시간을 이 길 저 길로 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저녁, 대통령실 근처 집회 상황 관리를 마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근처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머문 시간은 23분,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용산경찰서 사람들 어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 해서. 지난주요? 네, 지난 토요일 저녁. 저는 모릅니다. 식사 후 관용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한 이 전 서장은 2.1km 떨어진 녹사평역에 10분 뒤 도착했습니다. 참사 시작 전이었고 녹사평역에서 이태원 골목까지는 직선 거리로 600여 미터, 도보 10분 거리였는데 이 전 서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막히자 경리단길, 하얏트 호텔, 보광동 쪽 등 우회도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참사 현장에선 심정지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녹사평역 출발 약 1시간 뒤 참사 현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앤틱 가구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여기서 하차해 걷기 시작했고 150m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에 밤 11시 5분 도착했습니다. 참사 발생 첫 신고 시각인 밤 10시 15분에서
5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같은 이 전 서장 행적은 본인과 목격자 진술, CCTV를 토대로 파악됐다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는 용산서 상황보고서와 다른 내용이어서 특별수사본부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관용차에서 1시간 동안 이 전 서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참사 첫 신고 시각인 밤 10시 15분 이전에 관련 119 신고가 한 건 더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시각은 수사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제 신고된 것은 한 건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 사건과 관련돼 인지하기는 좀 어려웠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신고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2구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엿새 연속 조문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참사를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등과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법회에 이어 오늘은 예배에 참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더 커질지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에 동참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전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SNS에 현재의 경찰 시스템은 문재인 정권에서 고착됐다. 인명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적폐 DNA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 정부와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제부터 국정조사를 포함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 등의 참사 당일 교신 기록과 보고 과정 등이 담긴 자료들을 요구하며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요구되는 자료들이 아직 취합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료 요청을 하고요.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참사를 보고받은 과정과 지시 전파 절차의 적절성 여부도 검증 작업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또 8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